SC제일은행 오디오 주간 시장 전망입니다. 지난주 위험자산 전반의 반등은 아직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투자자들이 극단적인 약세 포지션을 구축해온 데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높았던 상황입니다. 지난주 반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약세 포지션과 투자 심리 위축이 지속되며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위험자산의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질문은 반등세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일 것입니다. 상방 및 하방 리스크 요인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특정 자산의 과도한 쏠림을 지향하고 보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증시 반등이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변화에 일부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예상을 웃돈 6월 소매 판매 지표는 견조한 고용시장이 미국의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주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사상 최저치에서 회복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현재 수준과 비슷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12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평균 1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S&P 500 지수 내 20% 기업만이 실적을 발표했지만 미국의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양호한 실적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2분기 GDP 추정치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상반기 미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김나에 따르면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해 1분기와 유사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2분기 순이익도 에너지 업종을 제외할 경우 2020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후행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은 이를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미국 경제가 고용 부진을 동반하는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지고 이러한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며 기업 이익 감소를 야기할 것인지입니다. 이 같은 가능성은 아직 시장이 고려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질문의 답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긴축 경로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과 현재 시장은 연준이 7월 75bp 금리 인상에 이어 9월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PMI의 둔화, 4월 이후 주택시장의 급락 등이 지속될 경우 연준은 물가보다는 경제에 무게를 두는 정책 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연준의 정책 기조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단기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하락과 타이트한 고용시장의 완화 등이 선제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4월 이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면서 타이트한 고용시장의 완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치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채 금리 하락 및 달러 약세로 이어지며 글로벌 위험자산 전반의 반등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시나리오의 주된 리스크 요인은 향후 12개월 관점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장의 기대치인 4%를 하회하는 대신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주거 및 서비스 부문의 비용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공급 부문을 넘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세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가즈프롬이 일부 유럽 국가의 가스 공급 불가 압력을 선언한 것은 올해 겨울 전 세계 에너지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하는 2023년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 최고치인 3.5%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하게 만드는 주된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유럽 경제의 둔화도 또 다른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재의 사임에 따른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유로존 위험자산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ECB가 독일 국채 대비 남유럽 국채의 스프레드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달 보호 도구 TPI를 공개했으나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 스프레드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ECB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10년 만에 기준금리 50bp 인상을 단행했으며 현재 시장은 9월에도 ECB가 70bp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CB의 공격적인 긴축은 유로존 경제 둔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흐름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중앙은행이 초원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 점도 달러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는 요인입니다. 한편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재차 심화되고 있으며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모바일 뱅킹의 웰스케어 라운지 금융시장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오디오 주간 시장 전망을 함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본 자료는 리서치 조사 분석 자료가 아니며 독립적인 리서치팀에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령 또는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심의 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